이번 키워드는 분수령입니다. 그러니까 고비라는 거죠. 지금 어떤 변화가 생길 고비가 왔다는 겁니다. 자, 지금 화물연대 파업 계속 진행 중이죠. 근데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당 말입니다. 야당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부 원안 수용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정부 원안은 안전운임제 요거 3년 더 연장 그리고 품목 확대는 안 됩니다. 요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야당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동안 야당은 이 화물연대 쪽 입장과 같이 가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화물연대는 지금 안전운임제 연장이 아니라 이거 계속 아예 영구화 시켜달라 그리고 품목 확대해달라는데 요거 대신에 정부안을 수용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당, 특히 대통령실 굉장히 강합니다. 파업부터 끝내세요. 선조업 복귀 후 논의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 그쳐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왔죠. 야당이 약간 뭔가요? 출구 전략일까요? 약간 변화가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여야의 목소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입니다. 민주당도 같이 합세해서 이 안을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정부안을 지금 이제서야 받겠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저희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입장을 바꿨고요. 국민의힘,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는 입장 바꾼 건 좋은데 뭐 그냥 바꿉니까? 뭘 좀 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요. 다음 기사 보시죠. 자, 끝보이는 파업, 화물연대. 오늘 이와 관련해서 오늘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논의했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그러면 화물연대도 약간 지금 굉장히 강경한 입장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총파업선언 15일 만에 기류 변화인데요. 정부가 압박이 굉장히 강하고 여론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냐죠. 심야 긴급회의에서 결론 못 내고 지속 여부 논의하기로 했다. 조합원 과반 찬성 때 파업 종료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3년 연장 약속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 나왔다고 하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광석 소장님, 네. 민주당이 왜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일단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 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좀 얘기하고 근데 있는 이제 거죠. 파업의 강도가 현격하게 약화되면서 이제 전열이 좀 흐트러지는 참여하시는 분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런 있다. 어떤 장면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이런 장면에서는 저는 뭐 어떤 형태로든 수습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파업의 시작은 사실 정부가 만들어낸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6월 달에, 금년 6월 달입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8일 동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거를 법제화해 주겠다. 뭐 논의해보자라고 한 거죠. 예, 그때. 논의하겠다라는 거지만 그 정도 언급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화물연대는. 그동안 논의가 제일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전혀 논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파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3년 연장하는데 그 안에서도 화물연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들이 뭐냐면 화주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 벌책 이런 부분들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조항들을 넣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물연대가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파업이 개시가 된 거죠. 그런데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사실 2004년에 만들어지고 의료계 외에는 사용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이런 운송 관련해서는 그렇죠. 처음 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여기는 화물연대는 노조도 아니거든요. 예. 이게 다 개인 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취약성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 노조였으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 사안을 전 노조 뭐 이 파업에 다 예. 적용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상당한 뭐 경제적 피해가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3년의 어떤 연장안을 받아들이고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면 예. 그걸 조정하는 것. 그렇지만 이거를 감정적으로 기싸움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에 다시 협의를 해서 이 뭐 화물연대 요구도 일부 받아들일 거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래야만 또 나중에 파업을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희찬 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굉장히 강했어요 입장이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해서. 근데 이전 정부와 달리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는 성과를 거둔 거 아니야. 여권에서는 약간 그런 시각이 좀 있거든요. 이 사안을 놓고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노총에 끌려가지 않는 최초의 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말이죠. 그동안 뭐 보수 정권이라 하더라도 예. 민노총의 불법 파업과 시위 앞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지 않은 등의 태도를 보였는데 더 이상 그렇게는 안 되겠다는데 국민 여론이 좀 모아졌기 때문에 예. 실제로 지금 계속 원칙 있는 대응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 정부의 정부의 국정 지지율도 조금 상승하는 효과를 사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죠 지금요. 네, 그런데 법과 원칙의 기준을 반드시 예. 이번 정부 임기 동안에 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 의지가 계속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와서 민주당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3년 연장한 이걸 받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 이 국가 경제에 끼친 수조 원의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 사실 작은 노란봉투법 벌써 하자는 거예요.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뭡니까? 불법 파업을 아무리 해서 막대한 손해를 일으켜도 그 파업 주동자들에게 책임을 못 묻는 게 노란봉투법이잖아요. 지금 그게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예. 우리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이거 작은 노란봉투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이 화물연대 파업 주동자들이나 민노총 또 민주당에게 물어야 되는지 그걸 정할 권한이나 뭐 제가 고민까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하루빨리 복귀해서 막혀있는 국가 경제를 풀면서 이 정부에게 대화의 어떤 자세를 보이는 것, 그 진정성을 또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등 당내 각종 기구가 이 민노총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비판하지 않고 계속 편드는 논평이나 기자회견만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제1야당이자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사과와 반성도 당연히 함께 따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 화물연대 파업 뭐 운송 거부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정부의 굉장히 강경한 입장, 기존과는 좀 보기 어려웠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또 약간 태도를 바꿨죠. 이것도 좀 과거의 민주당 모습과는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뭐 처음 보는 현상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자,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다음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글쎄요, 이 사안을 놓고 여야가 모두 깜짝 놀랐을까요? 예상을 못했을까요? 이겁니다. 한전체 발행 확대하는 법 어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요, 상임위 차원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거예요. 그럼 합의해서 올린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부결됐어요. 뭐가 이상해진 거죠. 그러자 이제 한전 측은 이거 법 이제 안 됐군요. 그러면은 회사가 이제 자금난에 빠지고요. 그럼 전기요금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체 발행해야 그걸로 어떻게 경기요금 안 올리고 운영하는데 이제 채권 발행하니까 돈을 묻고 해서 전기요금 올려야겠습니다. 뭐 이런 반응이 단박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막판에 이제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로 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내년 3월 이후 한전체 발행 못하게 됐습니다. 물론 법을 다시 만들어서 올리면 되지만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됐어요? 지금요. 자, 그럼요. 어제 국회 표결 결과 발표하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이었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발칵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합의해놓고 이게 왜 이런 겁니까? 뭐 이런 반응이었죠.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여당, 아니 문재인 정부에선 전기료 동결해놓고 정권 바뀌니까 인상을 주장하고 법도 부결시켰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전은 뭐 적자가 뭐 한두 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적자를 계속 회사채 발행해서 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메워온 상태였어요. 근데 좀 반대가 나왔는데 야당 무소속이 대부분 차지했죠. 그리고 근데 민주당은 또 그래요. 아니 국민의힘도 57명이나 표결에 안 왔잖아요. 왜 우리만 갖고 그럽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서로 책임을 그쪽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죠?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다. 여당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김상일 전 듣고 그다음에 김조욱 비대위 순서로 좀 질문 드리겠는데 김상일 전 듣고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참 공부를 안 하는 상황이죠 이게. 네. 기본적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뭐 일들이 있는지 여파가 무엇인지 이걸 좀 공부를 해야 이거에 대한 투표를 어떻게 할지를 정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한전이 얘기한 것처럼 전기요금을 공공요금을 올리는 거예요. 한전이 뭘 할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부담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전기요금하고 직결되는 건데 이거 설득이라든가 뭐 알고 있습니까? 이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런 거를
충분히 알았다면 그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를 시켰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졌지 않습니까? 요즘에 좀 그나마 한전채-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죠. 불안해요 네. 지금요. 한전채가 6배, 2배까지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을 6배로 늘려서 예. 발행을 하면 그 국채가 아니죠. 그 채권 시장 중에 회사채 부분이 지금 굉장히 그 강한 정부 대책에 의해서 안정화는 됐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경계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한전이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하게 하면 다른 민간 기업들은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진다 이 방법이- 뜻입니까? 예, 예. 자금 시장이 경색될 다 수가 한전 쪽으로 있어요. 몰리니까 그렇죠. 돈이. 예. 예. 그러면 이것이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한 상황에서 충분히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게 지금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통과를 시켰어야 되고 그 자금 시장 경색이 굉장히 우려가 되면 이번에는 그러면은 부의를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다음에 하든가. 이렇게 근데 했어야 상임위에서는 되거든요. 합의가 돼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제가 일단은 이게 굉장히 이번에 통과시키는 게 중요했다면 표결에 불참한 57명의 국민의힘 여기는 먼저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이것이 양이원영 의원의 발언 하나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표결이 흔들린 건가요? 그 발언을 그렇죠. 듣고? 이게 적자를 부채로 메우려는 정부의 방침이라고요? 아니 그러면 재정 지원을 하든가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전기요금 인상 안 하고 채권 발행 늘어난 게 전 그렇죠.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양이원영 의원의 얘기는 그럼 국민한테 이 부담을 다 지우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대안도 없이. 그래서 저는 이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졌다. 정말 공부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뭐 일종의 작은 참사를 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욱 비대위원. 그러니까 여야가 다 깜짝 놀라서 서로를 향해서 당신 탓이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근데 지금 저 한전이 저렇게 부채 덩어리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원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생산 얘기하면서. 비용이 올라갔다. 그렇죠. 전기 생산 아니 비용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원전을 저렇게 줄여버리면 원전 사용을 줄이면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수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런 일 절대 없다. 전기료 인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결과가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었는지가 지금 이제 우리 앞에 폭탄으로 다가온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저 보면서 실수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원전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환경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던 의원이 그래갖고 부채가 그냥 다락같이 올라가서 이제는 한전을 버틸 수가 없어서 회사채 시장 이것을 교란한다는 그런 위험까지 무릅쓰고 지금 한전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원전도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빚이 올라갔는데 그걸 이제 채권도 발행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결국은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건 국민들한테 전기세 올려서 그걸 그냥 예. 갚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전기세는 또 올리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한 가지 좀 뭐 명확해야 될 거는 원전의 양을 줄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전을 줄여가지고 지금 뭐 한전의 부채가 올라갔거나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가장 이제 이 한전이 빚을 지게 된 배경은 사실은 들여오는 가스나 석유가가 이제 그렇죠. 오르는 다 올랐죠, 사실. 가장 큰 예. 요인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전기비가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두 개가 겹쳐 있기 때문이지 원전을 갑자기 줄인 적도 없고 예. 원전을 신규로 이제 더 짓지 않았을 예. 뿐인 거지 원전이 담당하는 그 포션은 그대로 알겠습니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니, 장희 사장. 잠깐만요. 예. 전기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계속 늘려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그걸 거죠. 중단시키고 가스라든가 뭐 천연환경, 태양광 이런 걸로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거기다 얼마나 쏟아부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그렇게 지금 전기 공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쏟아부은 돈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시간이요.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발언기 2명 요청하셨거든요. 1분씩 드릴게요. 장희찬 이사장. 그러니까 저는 일단 국회가 참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 상임위에서 찬성했다가 반대 토론했다고 쏠랑 반대표 쏟아낸 민주당이나 57명이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이나 여당. 참 여야가 이래도 되나? 이러고도 세비 받을 자격이 있나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바로 문재인식 포퓰리즘 정치의 후폭풍입니다.
전기료요. 지난 정부에서 야금야금 국민께 동의를 구하면서 조금씩 상승시켰어야 됩니다. 근데 안 했죠.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증대되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갔는데 전기료만 틀어막는다? 이거 인기 영합을 위해서 그냥 어거지로 눌러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는 올릴 수밖에 없게 된 그 겁니까? 청구서는 다 오롯이 그 다음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지율을 끝까지 잘 관리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식 포퓰리즘 정책의 후폭풍 그 청구서를 지금 이 세대의 여야가 다 받아들게 되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여야의 대처 또한 또 비판받을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상일 아니, 전 저는 이런 비난을 할 자격이 여당이 없다고 봐요. 그렇게 중요하면 이걸 통과시켜 놓고서 비난을 왜 빠져? 해야지. 여기 57명 이분들 지금 지금들 그렇죠. 생각이 많을 것 같네요, 지금. 이거를 다 참석했으면 예. 당연히 통과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못 해놓고서 이걸 가지고 비난한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 팩트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김관옥 교수님 잘 말씀해 예.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거는요. 그 재료, 예? 재료 가격이 예. 뭐 그냥 전쟁의 여파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이고요. 물론 원전의 영향도 뭐 극히 일부 있을 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재생에너지를 좀 비싸게 사준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 예. 그것은 아주 거기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작다 이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가 여러 개 준비했는데 마지막 기사 하나 나라박소식 중에서 독일 얘기 좀 해보죠. 기사 오늘 하나 있는데요. 많은 신문들이 소개하고 있죠. 무슨 쿠데타 얘기가 나왔어요. 총리를 처형한 후에 황제를 세우자 독일 극우 세력의 쿠데타 모의했다 적발됐대요. 진짜입니다. 21세기의 독일에서 민주주의 부정하고 제국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추종 조직원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요. 총리 처형 황제 복입니다. 사회 주류 세력도 착오했대요. 지금 독일 사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통신만 제거, 무장훈련 준비까지 치밀하다, 적발됐다. 이거 실행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유튜브를 통한 2부 방송인 대장 토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